비방역적인 천재지변인 이 사태가 빨리 호전되길 바라고요. 네, 금요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 얘기하기 전에 또 극장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어저께 제가 극장 오늘 다룰 영화 보려고 갔었는데 네. 극장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한산한데요. 드디어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1월 결산 수치가 나왔는데 네네. 그 작년 1월에 비해서 7% 넘게 관객이 빠진 상태고요. 이거는 2013년 이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그 매출도 작년 같은 달에 비교하면 75억 원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고요. 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네. 가장 절정이라고 알려졌던 6월 초 주말에 비하면요. 그때보다도 약 40만 명 이상 떨어진 수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극한 직업이라는 메가 히트작이 워낙 있었고, 컸었으니까요. 예, 네. 그 전에는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관객을 끌어당길 강력한 흥행작이 없었던 것도 관객들이 줄어든 것의 요인이 아닐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도 그랬는데 지금 2월 달 초만 해도 좀 풀리는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 중순 넘어들면서 대구 쪽에서 집단 감염이 되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1월 네, 달보다 오히려 더 안 맞아요. 좋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영진위에서도 손소독제 5,000병을 확보해서 전국 극장에 상영관에 긴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자체적으로도 극장에서는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뭐 방역 소독은 물론이고 뭐 열화상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극장을 가기는 많이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IPTV 쪽은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네.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사관왕에 오르면서 다시 기생충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많으신지 있겠군요. VOD에서 기생충을 이용하는 분들의 수치가 무려 10배가 증가한 상황이에요. 집에서 또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 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같은 재난 영화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감기에서는 완치된 아이의 혈액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최근에 혈장 치료법이라고 중국에서 네.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되면서 와, 이 감기라는 영화의 내용이 현실판이다라는 뭐 오히려 흥미로운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감기가 또 다시 급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달 초에 코로나 좀 확산이 되면서 영화 개봉 날짜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지푸라기라도 네. 잡고 싶은 짐승들 네. 개봉을 미뤘고요. 대신 정직한 후보 같은 라미란 배우 주연의 네. 그 영화 그 같은 경우는 영화. 그대로 지켰는데 네. 빠지는 바람에 오히려 좀 반사 효과 같은 걸 누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영화 개봉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정직한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입소문도 좋았고 그때 한참 입소문 바람을 타고 있었고 또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홍보 마케팅을 꽤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철회하기에는 미루기가 힘들었군요. 네,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의 여파가 더 커질 줄 몰랐죠. 그래서 이때는 더 안정적인 흥행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오늘 기준으로 120만 명 넘어섰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네. 조금 뒤로 미루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죠, 영화에는. 네. 일단 관객 수로는 1위긴 한데 그 숫자가 정직한 후보들 할 때보다는 네, 많이 아무래도 떨어진 상태죠. 화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또 이 영화가 하나의 핸디캡이 있다면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등급이에요. 그렇죠. 아. 네.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중에서도 뭐 범죄 도시라던가 악인전 같은 영화들이 선방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 여파 그리고 19금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이 정도 출발을 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네. 영화가 화제성이 굉장히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영화입니까? 제목이 특이합니다. 지푸라기도
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목이 원작 소설, 일본 원작 소설을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돈가방을 둘러싼 전모가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완성되는 컨셉의 영화인데 네. 범죄 스릴러이긴 하지만 이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서 영화의 시작과 끝까지 수미상관의 느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이 감독이 이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네. 그 전에 썼던 시나리오들이 투자가 잘 안 되고 무산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소설을 읽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감독의 심정도 담겨 네, 있는 제목이군요. 각색해서 만들어낸 영화이고요. 굉장히 여러 명의 인물들이 서로 바톤 터치를 하듯이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달려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어저께 봤는데 상당히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좀 네. 들더군요.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간차를 두고 공격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네. 영화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우성 배우 또 전도연 배우 뭐 당연히 지금 배우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연기 어땠습니까? 네, 특히 전도연 씨는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고 다른 배우, 특히 윤여정 선생님 같은 분을 캐스팅하는데도 전도연 씨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이 전도연 씨가 맡은 역할은 영화 중반부에 들어서야 등장하는 앞부분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인데요. 사실 이렇게 영화 중반부에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질감도 느껴지고 그 캐릭터에 접속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나 신뢰감 때문에 바로 스위치가 눌리는 네, 그런 캐릭터 역할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늘 약간 액션에 특화돼 있다던가 좀 특수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평범한 공무원 역할로 나오는데도 굉장히 허우대만 멀쩡한 내실은 없는 허허실실한 캐릭터도 강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배우들 인터뷰를 한번 듣고 다시 또 얘기를 해보죠. 먼저 전도연 배우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되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조금 연희한테 되게 센 상황과 그리고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을 때 그런 여린 모습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좀 뭔가 힘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편안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정우성 배우의 인터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아까 네,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절박함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은 그들의 어떤 절박함에서 그 선택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약간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절박함을 아주 처절하게 그리기보다는 어떤 연민의 대상의 인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네, 배우들의 연기도 사실 좀 볼만했고요. 구성도 굉장히 특이했던 영화였는데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상을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유명한 신사위원상을 국제영화제죠? 받았죠. 네. 근데 사실 로테르담 영화제가 실험적인 영화들, 좀 더 독립 영화에 가까운 영화들한테 손을 들어주는 영화제인데 네. 사실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상업 영화인데도 이 영화에 심사위원상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영화가 상업 영화이지만 구성 면에서나 그런 인물들 표현 면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한 바를 높게 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리고 그런 돈 가방을 눈앞에 보게 됐을 때 어떻게 짐승처럼 변하는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인물들과 관객들의 어떤 접점 동시대성,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이야기야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편집되어 있는 지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인물의 어떤 배경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생략돼 있는 것 그렇죠. 같다. 심리에 더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 전 화차라는 영화 그때도 일본 원작 변현주 소설이 감독이요? 있었던 네. 네, 그 영화 생각이 많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그 기시감을 주기에는 디테일이 약간 부족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